요즘 음식 주문해서 시켜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배달 앱 회사들이 배달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음식점에 여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감장에도 배달앱 대표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질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 배달앱의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음식점 네. 이제 과거 코로나19 때 많이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많이 시켜서 먹는데 배달 수수료 외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받나 봐요. 배달 앱들이. 얼마 정도 받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 수수료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중개 수수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테면 예. 배달의 민족만 하더라도 뭐 울트라 콜이라 그래서 88,000원을 내면은 깃발을 꽂아가지고 그 지역을 배달하게 한다거나. 예.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예. 그 수수료를 원래는 정액제식으로 갔었거든요. 네. 정액제식으로 한 건당 그런 식으로 하고 1,000원 정도의 비용만 받다가 예. 이제 정률제로 바뀌면서 그게 굉장히 큰 업주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렇군요. 이게 국민들한테도 좀 정가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오늘 됩니다. 그 배달앱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합니다. 예. 출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식점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배달앱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홀에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배달 앱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워낙에 그 부분 매출 비중이 커지니까 거기서 한 30%에서 40% 이상의 수수료가 나가다 보니까 30에서 40%요? 예,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만 원을 팔면 예. 3, 4천 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만 원을 팔면 30% 정도가 아니라 만 원을 팔 경우에는 46%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달앱 수수료가 있고 거기다가 배달비가 또 3,000원 정도 또 붙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결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만 원을 팔았을 경우에는 46% 정도, 2만 원을 팔았을 때가 30%, 3만 원 이상을 팔아야지 비로소 한 24%, 25%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22,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을 때요. 정상 금액이 15,448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 치킨값 22,000원 중에서 중개 이용 수수료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배민클럽 기준으로 했을 때 9.8%가 들어가고요. 네. 9.8%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2,156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개 수수료만으로 배달의 민족은 9.8%를 가져가고요. 예. 배달비는 저 부분은 이제 그 업주 쪽에서 내야 되는 음식점 쪽에서 3,200원, 2,900원에서 3,200원 정도를 배밀 라이더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수료 외에도 저 비용이 또 음식점에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피지라 그래서 결제 대행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신용카드하고 네. 결제 대행 예. 수수료가 그게 한 3.3%, 3%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음식점에서 만약에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거의 30% 정도가 수수료로 나간다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값의 9.8%가 중개 이용료라면 또 음식값이 비쌀수록 또 이용료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었습니다. 아. 예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0년도,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배민이 88,000원 정도의 정액제만 내게 되면은 한 건에 1,000원 정도의 배달료만 내고 예. 본인들이 배달비는 알아서 부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든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6.8%를 한번 1차로 올리고 22년도에 23년도 다시 이 부분을 또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9.8%까지 이걸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음식점의 값이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9.8%는 980원이지만 예. 그게 5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게 그만큼 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도 안 좋고 점주들도 안 좋고 서로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달 앱만 좋겠네요. 그렇죠. 배달앱 같은 경우가 작년에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4천억 매출에 7천억 정도의 이익이 흑자가 나왔었거든요. 얼마였다고요? 영업이익이 7천억이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뭐 7천억이요? 원가가 들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예. 거의 대부분의 그 중에서 2조 7천억이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 수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들어갈 부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예. 21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액제였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률제로 바뀌면서 기하급 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 1조 1천억 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운영할 때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비용을 하고 뭐 이런 프로모션이라든지 여러 개발비도 자영업자들이 들어가고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썼습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썼던 부분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배달의 민족의 모기업이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기업한테 배당으로만 23년도에 4천억이 나갔고요. 작년에 4천억 원을요? 예, 4천억을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배당으로만.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대여금이라 그래서 거기 4천억이 더 나갔기 때문에 예. 최근 한
한 2년 동안에 그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 8천억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요. 음식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얼마나 닫았습니까? 와, 이게 진짜 심각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외식업만 따져본다면은 이 외식업체가 총 81만 개가 있거든요. 네. 23년도에 문 닫은 업체가 무려 17만 개입니다. 17만 개 이상 닫았어요. 21%. 이거는 거의 통계 작성 이후로 20% 예. 넘어간 게 최초고 예.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던 코로나 시점에도 9만 개대가 닫았기 때문에 그때 아. 대비해서도 80%가 넘게 닫았거든요. 심각하네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좀 결정타 역할을 했다고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좋은 홍보 조건을 맞추랴 또 가격 맞추랴 자영업자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째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 최근 아르바이트를 뽑지 않고 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와우랑 배민클럽을 안 해가지고 매출이 50% 이상 최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뭐 영업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안으로 매출이 떨어진 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6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노출이 안 되게 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최소 금액을 맞춰주고 노출을 시켰더니 주문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것만큼 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티다 못하고 그냥 폐업 신고를 하고. 입점 업체들은 최대 9.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외에 계약 조건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더 쉽게 홍보는 되지만 두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넘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까지 자사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시간이나 최소 주문 금액 사항까지 조건에 넣으면서 외식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사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를 이제 수족처로 불리는 하청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걸로 되게 생각하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현장의 아우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면 네. 저렇게 해도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금 좀 그 배달앱 수수료를 좀 조정하려고 하나 봐요. 어때요 예. 지금? 작년도 8월 이후로 한 5차례 정도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예. 배달앱 협회하든 라이더라든지 음식점 가맹점주라든지 그렇게 협의 한 5차례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무슨 대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배달앱 업체에서 좀 양보 안 합니까? 배달앱 아직까지는 양보하지 않고 있는데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압박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배달앱 민족 그에서 자체적으로 차등 수수료라는 일정 부분 본인들이 양보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내놨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수수료 많이 안 받았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아예 스스로 시장 자체가 지배 사업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맞습니다.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뭐 가장 좋았던 시기가 21년도 이전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88,000원짜리 깃발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몇 개만 꽂으면은 네. 나머지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랬군요. 정액제니까 좋은 건데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수료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배달의 민족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쿠팡이츠나 요교도 예.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 쿠팡이츠하고 뭐 요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9.8%라는 요일제는 쿠팡이츠는 최근에 뭐 어쨌든 그 배달의 민족부터 먼저 선언을 했던 거고요. 예, 예. 뭐 요교 같은 경우 12.5%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배달의 민족만 9.8% 높은 건 아닌데 예. 문제는 지금 이 3개 업체가 전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을 수수료를 강제화하자니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방치하면 안 적극적으로 되죠, 정부가. 좀 예.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예.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 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공 앱이요. 예, 공공 배달 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그런 배달 말씀이시나요? 특급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각 먹개비라든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죠. 25개 지자체에서 22개의 공공 배달 앱 서비스가 있는데 그 예. 서비스는 수수료가 1%입니다. 아, 그래요. 딱 예. 운영비만 받고 운영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22개의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파편화돼서 오히려 운영 비용도 더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예.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면은 그 지금 배달앱 서비스,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인프라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 전산망이 그 음식점에 포스랑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앱만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전화로 주문받고 이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몇천억에 달하는 돈을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진짜 막강하게 그래야 쓸 수 되겠네요.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배달앱 회사들도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에어비앤비 뭐 우버라는 회사를 보면 이용자도 네, 그리고 또 사용자도 모두 윈윈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합리적인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